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AI 자체가 첫날부터 했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AI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AI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가지고 인간이 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고, 지금 없다고 해도 그 결과물로서, 그 결과물이 나옴으로써 새롭게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막 작품의 완성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완성품을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AI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AI가 대단하지 않다. 이거 하나야. AI가 대단하지 않다. 그에 대한 근거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AI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그 AI의 한계가 어딘지, 그러니까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이야기했고, AI의 한계가 어딘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AI 실제로 구동시켜가지고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어떻게 뽑히는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을 들여가지고 저 머신을 러닝을 잘하면은 이제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봤죠, 직접. AI의 한계는 그림에만 국한되는 거 아니냐?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그 사례들도 많아요. 지금 현재 AI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AI 진짜 영어로 그 상세하게 치면은 코딩이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에 대한 AI 관련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전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사람이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되게 꽤나 오래 연구를 했는데도 되게 놀라운 수준이긴 하지만서도 결국엔 사람이 앞에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앉지 않아도 결국에는 이게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AI가 알고리즘으로서 할 수 있는 노가다의 영역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AI가 인간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2022년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완벽이라는 단계를 AI가 다가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맞죠? 이게 진짜 작게 보면 포토샵 필터가 좌우 반전되는 기능? 사실 포토샵 마저도 사실 기계잖아요. AI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 눕기 자동으로 따주세요. 다 AI야. 좀 더 고등화되는 거죠. 그 작업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거니까. 반도체 업계에 있는 연구원인데 단순 AI의 한계가 명확해져서 XAI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입니다. 아, 땡큐.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이제 귤 공장 이야기. 우리가 귤 공장에서 원래는 사람이 귤의 사이즈를 사람이 직접 걸러냈다면은 그걸 이제 기계 공정에 맡기고 그걸 자동화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AI는 결국에는 자동화일 뿐이다. 그래서 그 귤을 크기를 고르는 거를 자동화 됐으니까 결국에 그 다음에는 사람이 그냥 손 놓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수요나 아니면 취향에 따른 그런 부분을 연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시간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AI가 만든, 그러니까 빠르게 생산된 생산물을 가지고 또 다시 무언가가 생겨나고 또 다시 무언가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AI가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노동인구가 감소할 수는 있다. 노동인구가 감소에 따라. 뭐 당시에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기계가 딱 튀어나와서 기계가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그 노동자들이 할 일을 찾기 전까지는 노동인구가 감소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딘가로 일을 하러 갔죠. 다 굶어 죽진 않았잖아요. 그죠? 어딘가로 갔잖아요. 다른 기술을 배우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기계 수리공이 되든 어쨌든 일이 어딘가에 생긴다라는 거죠. 기계들로 만들어진 생산물로 하여금 새로 생긴 수요나 이런 것들에 사람이 투자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실직 중이니까 노동 인구가 감소를 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들이 할 일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단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도태되냐? 단순하게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사람이 노가다로 해야 하는 일을 AI, 그러니까 기계로서 자동화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작업도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단순화돼서 기계화할 수 있고 자동화할 수 있고, 그랬더니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또 거기서 한 스텝 더 나가서 또 이 부분도 단순화 됐다라고 여겨질 만큼 자동화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러면 더욱 전문 지식이, 왜 그래서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AI가 사람의 직업을 뺏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직업을 고등화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더 고등화된 작업을, 그러니까 작업물을 만드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그 작업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더 할 수 있는 일이
일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사람이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더 시간을 그쪽에다 쏟을 수 있게 되니까 더 다른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다시 어떤 AI 모델이 나와가지고 걔네들이 단순화하는 거고, 또 그 작업물로서 그 작업물을 만드는 데다 시간을 다 썼던 인간들이 그 완성된 작업물로서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줄기가 뻗어나오고 이렇게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발전하는 와중에서도 어쨌든 사람이 발전을 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단순화를 하는 과정조차도 너무 완전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어쨌든 맨 마지막에 말초에는 사람이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부분까지 전부 AI로 자동화시킬 수 있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은 해. 당연하지. 침팬지한테 영겁의 시간을 그냥 타자기를 두들기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능하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결국 이 예시를 들어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이 이야기가 다 뭐예요? 이 이야기가 다 어쩌다 나온 거예요. AI가 생각보다 멍청하다. 생각보다 바보 같다. 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AI가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림만 봐도 로봇이 다 해먹는다고요? 저 오늘 그 모델로 그림 뽑아봤거든요. 노블? 제가 한 건 노블이 아니었는데요. 이게 한 큐에 뽑아낸 거야. 솔직히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엉망진창인 거 되게 많이 나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말도 안 되는 효율로 로봇이 해버리면 인간은 뭐하냐. 그걸 생각하는 일이 바로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될까? 그건 로봇이 정해줄 수 없어요. 그걸 인간이 생각하는 거야. 그걸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거야. 뭐하지는 인간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거를 뽑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생각보다 인간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얘네들의 구조가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능이 아니에요. 딥러닝과 이제 머신러닝에서 기법을 조금 바꾼 게 딥러닝이니까 대충 어쨌든 이런 AI들이 꽤나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얘네들은 거대한 라이브러리를 순식간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이게 정말 대단한 점인데 그게 한계야. 라이브러리에 없는 건 안 나온다 까지는 아닌데요, 뭔가 하면서 뇌리에 딱 스친 건데, 이거는 그럼 이거를 못하네, 이거를 해줘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그 디테일한 부분의 조정을 뭐라고 하기가 어렵네. 그죠? 그 기법 특성상 별 수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AI는 천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AI는 천재가 아니라 쩌는 일반인이야. 영겁의 시간을 살아온 일반인이야. 그런 느낌? 영겁의 시간을 살아온 보통 사람이야. 그걸 우리는 천재라고 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천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말하다 보니까 천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AI도 가능하긴 하다. 어차피 나중에 가면.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가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질 것 같아요. 인간은 끝났어. 하지만 적어도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저는 그것도 저는 그 부분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현재 컴퓨터 기술에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양자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지금 단계에 있는 기술들과 양자 기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가장 다른 점. 양자 기술로 가면 뭐가 좋아지냐? 속도가 빨라져요. 너무 단순한 게 속도가 빨라짐.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지금 단계보다 빨라진다가 다음 컴퓨터 기술의 핵심이에요. 지금보다 빨라진다. 그냥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무슨 느낌이냐면은 3G를 쓰다가 4G를 쓰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라는 느낌보다는 저한테 무슨 느낌이었냐면, 게임 체인저라는 느낌보다는 쩌는 상향이 되었네. 양자 기술을 그러니까 빨리 달리다가 더 빨리 달리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만드는 건 대단했는데, 들어간 기술을 활용한 건 대단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게 더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석 발전도 하고 원자력 발전도 하고 수력 발전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해요? 물을 끓여요. 이런 느낌이에요. 화력 발전해서 뭐 해?
물을 끓여요. 아, 뭐 원자를 뭐 이렇게 막 합치든 뭐 분열을 시키든 해가지고 나온 걸로 뭐 어떻게 해요? 물을 끓여요. 뭐 그런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 아, 물론 아니겠지. 근데 적어도 컴퓨터 기술에 있어서는 있잖아요. 양자 기술로 컴퓨터를 만들면 뭐가 좋아지냐면 빨라져요. 그게 끝이야. 물론 다른 기술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 다른 획기적인 무언가가 더 있어가지고. 근데 적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AI 기술에서 뭐가 달라지냐 라고 하면 있잖아요. AI가 연산하는 능력이 빨라져요. 그 많은 라이브러리를 더 빨리 읽어요. AI는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멍청한 AI로 그 은하계를 여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양자 기술은 AI가 더 똑똑해진다는 걸, AI가 지금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뭔가 그 양자 기술이 컴퓨터에 도입됐을 때, 물론 이제 당연히 아니겠지. 당연히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정말 단순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분명 초창기에는 그럴 거예요. 분명 초창기에는. 근데 물론 그거를 할 수 있는 것도 많겠지. 근데 그거는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정도로는 불가능해졌던 게 가능해지는 게 아니고, 지금 기술로는 안 됐던 게 되는 거죠. 라는 느낌. 가능은 했어. 이론적으로 가능은 한데 지금은 안 되는 일이었던 것 뿐이야. 양자 기술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술들이 양자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건 그닥 아니라는 거죠. AI가 연산을 빨리 하면 뭐가 좋아? 속도가 빨라져요. 끝이야.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서도 지금 현재 AI에 그러니까 이게 AI가 막 왜 영화에서 나오는 막 AI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 의미 전달이 왜곡될 수가 있는데,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AI는 만능이 아니에요. AI는 배우지 않은 걸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기술들이 있어요. 쩌는 AI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AI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그때 아마 우리의 기술은 어마어마해질 거야. 그때부터 AI한테 다 물어보면 되잖아. 야, AI야, 저기 어떻게 가? 이거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해? AI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은 AI는 배우지 못해서 몰라요. 못함. AI가 그거를 다 대답해줬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대단하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데, 현재 AI의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른 부분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오지 않는 이상 지금의 현재 AI는 그렇게 만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AI는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좀 잘난 인간이죠. 이 특이점은 이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그냥 뭐 어떻게 했더니 막 다 알고 있는 AI를 만들었어. 이런 게 만들어지면야 다르겠지만, 막 그걸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적어도 지금의 AI는 배운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배운 거 말고는 못하기 때문에 배우게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야. 딱히 그 이후에 그걸 처리하는 속도에 이점이 생겼을 뿐이고,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애를 해줄 그런 애가 있다 정도인 거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해주는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AI가 배운 걸 다 하는 게 어마무시하다고요? 뭐 대단하죠. 대단한데 그러니까 그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우리의 미지의 영역을 밝혀줄 신이 될 수는 없다. 뭐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하지 못했던 영역들, 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또 뭐 새로운 발전할 그런 요소들이 또 생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런 조합으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당연히 발전을 하겠지만, 그죠? 지금 있는 AI 기준이죠. 뭐 지금 있는 AI 말고 뭐 기준으로 세울 게 뭐가 있어요? 짱 AI가 있었다. 뭐 그렇게 기준을 세워버리면 사실 뭐 할 말도 없죠. 짱짱 AI는 다 가능한데요. 짱짱 AI는 우리가 모르는 은하계의 지식도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러면 쩔겠지.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합리적인 계산으로 결과를 도출할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합리라는 기준 자체도 인간이 정해줘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학은 아니지 않냐? 다 가능해요. 인간이 다 가능해요. 그게 인간의 수명과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이지, 인간의 생명 한도 내에서 불가능하다 뿐이지 가능은 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하잖아요. 인간이 천년 만년 살면 가능하다. 성능이 딸린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니까요. AI가 속도가 빨라요. AI는 인간이 아는 한도 내에서, 인간의 이론이 아는 한도 내에서 그걸 더 빠르게 처리해주는 애일 뿐이에요. 인간은 만능이야. 이제 AI는 만능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론상 인간과 AI는 성능이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AI와 인간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 중에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겠지만 다른 파라미터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망했잖아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로 도달한 그 생각으로 도달한 이유가 뭐냐면은, 왜 간혹 사람들이 AI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강연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AI는 창작을 할 수가 없다. 아니에요. 창작은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아니면 그런 알고 있는 것들을 한계로 해서 그 안에서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 원숭이 정리와 같아요. 양자 컴퓨터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죠. 야, 양자 컴퓨터야, 너가 지금부터 랜덤하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색을 사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모나리자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100%죠. 100%죠. 누르자마자 모나리자 나옵니다. 모나리자를 따라 그린 게 아니라 로봇이 아무렇게나 점을 찍고 아무렇게나 패턴을 이용해서 아무렇게나 그 도트에다가 점을 찍었을 뿐인데 모나리자가 나온다고요. 100%로. 로봇은 창작을 했잖아요. 그죠? 아무런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이 색의 배열의 무수한 수의 마치 무한대와 가까운 것 같지만 무한대는 아닌 그 경우의 수를 점을 찍어가지고, 점을 찍으면 창작물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만든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누르자마자 모나리자랑 똑같은 걸 뽑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똑같은 게 뽑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창작도 인간의 고유 영역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론상은. 물론 양자 컴퓨터도 뭐 프린트를 하니 뭐 점을 찍어서 뭐 그런 와중에 뭘 어쩌고저쩌고 있겠지만, 이론상은 핑이 없는 속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면, 0의 속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한계는 인간이 알고 있는 것, AI에게 인간이 배우게 만들어준 부분, 인간의 모든 그 퍼포먼스 파라미터를 다 맥스로 채워놓은 걸 AI로 만들 수 있겠죠. 그게 AI의 한계야. 근데 이제 사람은 다양하게 열등하겠죠. 대신에 있잖아요. AI한테 넣어준 데이터로 인해서 새로운 게 발견되고, 그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밖에 못해요. 왜냐면 AI의 한계는 그거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발견한, 그러니까 AI와 협업을 해서 발견했던, 뭐 지금 인간의 한계나 기술의 한계 때문에 못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혀 있었던 부분이 락이 풀려가지고 도달할 수 있었던 그 정보를 취합해서 AI한테 넣는 것, 이건 인간밖에 못하죠. 근데 어렴풋이 이 새로운 걸 발견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부분도 뭐 어찌어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데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애매한 느낌. 그 부분은 특이점의 영역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건 현재 있는 AI의 특성이니까요. 무려 현재 있는 AI는 AI로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있다. 밥그릇 빼앗겨서 굶어 죽는 사람들, 그걸 왜 걱정합니까? 갑자기. AI가 아니어도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서 수두룩하게 있었던 일이니까. 뭐 AI가 파급력이 좀 크겠지만, 그게 만약에 걱정이 되면은 그런 부분을 걱정할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발전 제어하자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가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속도를 제어하든 뭐 하든 이런 게 아니고 대비를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거를 제어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뭐 변화를 어쩌고 저쩌고 제어 이런 게 넌센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거랑 걱정하는 거랑 다르다고요. 아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런 거 걱정할 시간에 어떻게 할지나 생각하라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쩌라는 거야? 잠이나 자. 말 닫고. 제가 먼저 시작했다고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첫 스타트가 뭐요?
응? 첫 스타트가 그거 아니요. 첫 스타트가 이제 지금 현재 AI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랬더니 그냥 이거 말꼬리를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한다는 얘기가 걱정이 돼가고 뭐 어떻게 해가고 뭐 오케이 퇴근하겠습니다. AI 그림 작동 무한리 사파가 있어야 한다. 아, 제네레이트를 여러 번 하는 건가? 아, 이게 탑급이래요. 오타쿠 그림 한정? 웹툰 같은 거 막 그냥 뽑아낼 수 있겠다. 저작권? 뭐 지금 딱히 뭐 법이 없지만서도 저작권이라 어떤 부분에 걸릴까요? 이게 건덕지를 잡을 만한 게 있나? 학습시키는데 사용한 게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그림이다. 근데 인간도 학습할 때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그림을 학습하잖아요. 이곳에 다른 부분이 있나요? 로봇은 뭘 학습했는지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인간은 뭘 학습했는지 감추고 있으니까 괜찮고? 저작권 어긴 그림들을 학습했다? 인간도 저작권 어긴 그림을 학습했을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한 번도 안 그랬다고 알 수가 있나요? 한 번도 안 그랬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모방이 너무 심해서? 그 구도는 근데 사람이 잡아줬잖아요. 구도는 사람이 잡아주고. 근데 그 구도도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 자기가 본 거에서 뇌에서 불펌이 온 걸 거 아니야. AI가 그리는 건 재해석과 창조가 아니다? 인간도 재해석과 창조가 아닐 텐데요. 왜냐하면 그 서순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베토벤의 월광을 아무것도 안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로봇이 막 아무거나 음악을 만들어내다가 베토벤의 월광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확률 어딘가에 막 걸렸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한데 뭐 그러다 된 거랑 내가 월광을 만들었다고 만들었는데 난 월광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들었는데 와 난 천재인가 봐 그러면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야 월광 그냥 베꼈네 이러면은 아니 나는 내가 어떻게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으로 가도록 인위적으로 유도한다. 가중치를 줘서 학습한다. 그러니까 그게 그 구도와 어떤 채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도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이랑 어쩌다 보니 비슷하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창작을 했는데 비슷하게 됐다랑 이거를 차별화해서 그 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월광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로봇한테 시켰더니 이런 패턴일 때 월광이랑 비슷하게 곡이 나오더라 라는 거랑 내가 창작을 했는데 그 코드 패턴에서 월광이랑 비슷하게 나오더라. 근데 나는 내가 완전 창작한 거야. 나는 월광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음악을 그냥 태어나서 처음 한 사람이야. 근데 월광이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거를 다르게 취급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 가장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코드의 진행이 월광을 탄생시킬 수 있는 코드의 진행이라는 것이라는 게 전제로 깔리거든요. 그러면 이 코드의 진행 안에서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듣기 좋으면 비슷한 녀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만들었는데 월광이 나온 거고 AI는 그 코드의 진행대로 만들다 보니까 월광이 나온 거예요.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화신의 물방울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AI를 써가지고 뭐 좀 더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AI로 만들어낸 그림이든 음악이든 소설이든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게 문제다? AI는 노력도 없이 그저 돈을 번다? 파쿨이다? 저작권의 소유? 저작권은 클릭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물론 그 가장 상위에 있는 저작권은 AI를 만든 사람이겠죠. 근데 그 더 상위로 간다면 그 그림을 학습시킨 그림의 원작자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적어도 이제 보편적인 저작권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보편적인 저작권에서.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배웠는지는 상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배웠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뭔가 만들었으면 그 저작권은 그 사람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관여되지 않아요.
예, 물론 이제 뭐 그러니까 뭐 베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왔지만서도 노력할 이유가 사라진다? 사람들끼리도 베끼는 건 욕한다. 근데 배운 게 베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낀 주제가 100개면은 베낀 게 아니고 베낀 주제가 1개면은 베낀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작권을 먼저 등록하면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그러니까 빠른 놈이 임자면은 그죠? 당장 인터넷 서칭만 해도 올라와 있는 의견을 내가 배웠다. 베꼈네. 내가 빨간색을 써야지. 빨간색을 써서 태양을 빨갛게 칠해야지. 베꼈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답이 없거든요, 사실.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부분이 정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랑 이게 구분을 해봅시다. 문제가 되는 거랑 기분이 나쁜 거랑 구분을 잘 해보세요. AI 클릭으로 띡 했더니 예쁜 그림이 나와서 저 녀석이 팔아먹고 있네? 건방진 녀석, 감히 한 달에 10달러를 내고서는 이 그림을 딸깍딸깍해서 만들어놔면 팔아먹어? 나는 중노동으로 일하고 이 1시간에 10,000원씩 얻는데 만약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뿌리가 나온 거면은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의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걸 따져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한다면은 조목조목 잘 따져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감정 문제가 들어가면은 사실 뭐 답이 없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마.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보통 그런 거 숨겨놓잖아요. 왜? 내 기분이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거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이유를 막 붙여가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척 하지만 진짜로 이거는 좀 확실히 문제가 있네 라는 이유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뭐 있겠죠. 있겠는데 막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제로 하여금 이야기하는 게 가장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작권이 존재하는 이미지를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로 세탁해 판매하는 시점이 문제다. 제 말은 너무 인간적인 요소의 배제가 심해요. 근데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배제를 하려고 하냐면은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어. 기준으로 삼지 못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 될 건데요?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면은 그건 인간을 위한 얘기냐고요?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간들과 아닌 인간들을 나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어려운 문제네요. 요즘 코딩도 AI가 잘한다. 나도 직업을 잃게 생겼네 그냥. 야, 다크소울 3 좀 만들어줘. 야, 하프라이프 3 좀 만들어줘.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다. 왜요? 불본 PC를 개발할 수 있는 AI가 나온다고. 그죠? 불본 PC 개발해줘. 야, 불본 PC 개발해줘. 불본 2 만들어줘. PC로. 불본 PC로 그냥 30명이 레이드 할 수 있는 그 게임 만들어줘. 언젠가 되겠죠, 언젠가. 대신 살아줘. 야, 대신 살아줘. 네가 대신 살아. 프로그래머들이 딱히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라기보다 우리 쉴 수도 있어라는 입장에 있는 걸 보면 10년 열심히 노력해서 그림 그렸는데 AI에 뒤처진다. 근데 어제 했던 이야기랑 좀 이제 이어지는 게 그런 이야기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AI가 생각보다 뭐 물론 이제 짧게 보는 거지만 AI 기술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아야 하는 부분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야 불본 2 만들어줘 했을 때 불본 2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게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자잘한 부분들을 다 취향에 맞게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작업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 작업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장이 해주는 작업이랑 비슷해요. 사람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양산형 프로세스를 기계가 해주는 거랑 비슷해요. 양산형 프로세스를 기계가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죠, 세세한 부분을 사람이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세세한 부분의 영역이 AI로 하여금 더 이제 넓어지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거부감이 없지 않아요? 그니까 뭐 이제 좋은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 감귤 공장이 있습니다. 감귤을 따가지고 사이즈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상자에 넣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래 놓고서는 귤 껍질을 사람이 까서 사람들 앞까지 배달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귤 껍질을 사람이 깠어야 했는데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로봇이 귤 껍질도 까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갖다 주는 것만 해주면 돼. 이렇게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점점 하기 어려웠던. 근데 이제는 AI가 더 발전을 해서 그 귤의 그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 하얀 부분도 AI가 까줄 수 있는 거야. 세상에. 완전히 귤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갖다 주는 것만 하면 돼. 이렇게 범위가 넓어진다. 무려 깐 귤인데,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커스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나는 이 하얀 게 그냥 있는 그대로가 좋겠어. 그러면 바로 패스를 하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막 이제 그러니까 귤 박스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하얀 거 100%, 하얀 거 50%, 하얀 거 꼭다리만 뺀 거, 뭐 하얀 거 뭐 완전히 빠진 거. 이런 걸 이제 AI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사람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AI가 하게 된다라는 것 뿐입니다. 근데 대신에 사람들이 어떤 수요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얀 거 100% 있는 거, 50%, 뭐 꼭다리만 딴 거, 아예 없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직은 사람이 해야 할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게 나중에 점점 더 그 부분을 자동화하게 될 수도 있겠죠. 좀 이제 가까운 시일 내만으로 보고 지금 이 사태 정도로만 본다면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귤을 팔았을 때 이 귤이 인건비가 더 안 들어가니까 가격이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 기계의 손을 빌렸으니까 너는 돈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귤을 그 식탁까지 올려주는 일까지는 하고 있었는데, 너 귤은 단순 작업인데 그림 그리기도 단순 작업이냐? 그거는 이제 그 능력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AI에게는 단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AI가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교하게 할 수 있게 되니까 범위가 늘어난다. 인간에게는 복잡한 작업이지만 AI에게는 그 단순한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복잡해서 AI가 못한다면은 그럼 이제 더 좋은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더 좋은 컴퓨터로 AI를 돌리거나 하는 그런 형식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기상청 컴퓨터가 비싼 거고 슈퍼 해야 되니까. 그죠. 사실 지금 제도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혼란인 것 같죠. 도의적인 부분은 돈에 무시당해 왔다고요. 인간의 노력이라.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이 예시는 어때요? 제가 AK를 손으로 깎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AK가 한정에 10만원에 나와, 공장에서는. 근데 내가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100만원에 팔 거야. 사고 싶으면 사겠죠. 사고 싶으면 사겠지. 근데 공장에서 만든 게 더 좋아. 나는 별로 기술이 없어. 기술이 없어서 아무도 안 사. 근데 내가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0만원, 내가 100만원에 팔 거야. 아니, 성능이 안 좋아. 성능도 안 좋고, 내구성도 안 좋고, 뭐 외형도 안 좋아. 그냥 다 안 좋아. 좋은 점이 하나 있어. 공장에서 만든 거랑 달라. 다른 모양이야. 이걸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취향 영역이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독창성이라고 한다. 좋습니다. 그 독창성을 100만원이라는 가치에 살 사람이 있으면은 팔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죠? 내가 100만원이라고 붙인 것도 뭐라고 안 할 거고, 어쨌든 팔린다라는 거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안 사면 망하는 거죠. 근데 망하는 일인데, 거기에다 대고 사람들이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어서 내가 망해가는데, 이게 AI 제품이 더 좋다고 이 사람이 만든 거를 이게 안 사주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제가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깽판 부리고. AK 그 공장에 사러 간 사람들 AK 막 상자 막 발로 차면서, 아이고, 나 죽네? 하여튼 이 돈, 자, 제가 이걸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멋진 그림이, 대중적인 그림이 공장에서 100원에 나와. 근데 내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10년을 공부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별로 대중적이지도 않고, 약간, 별로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수요가 많이 없겠죠. 수요가 많이 없는데, 어쨌든 나는 손으로 그리고 내가 배운 시간도 있고, 들인 시간도 있으니까, 난 이거를 10만원에 팔 거야. 아무도 안 사. 내가 망해가.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서 공장에 있는 액자들 막 바로 차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정상적인 건 그림 그리는 사람을 안 한다, 이거나 AI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갈고 닦는다. 그죠? 전문가가 그 분야가 세분화되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더 전문화되는 그런 수순을 거치겠죠. 더 이상 양산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림은 예술 분야다.
저 예술의 분야인데 아니 현대 미술도 욕하잖아요. 아니 저딴 걸 누가 왜 6억 4억씩 주고 사? 아니 이해할 수가 없네. 저거 다 로비에다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해주고 이제 취급하는 사람들과 노는 거죠. 근데 기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기계가 더 대중적인 부분을 만드는 거고, 사람은 이제 더 세분화된, 그러니까 그 세분화됐다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세분화된 부분을 이제 체크하고 그 부분을 갈고 닦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만든다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까 그 귤에 하얀색 띄워주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 수요를 생각해서 이거 사람들이 귤이 이제는 싼 값에 나오는데 더 비싼 귤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그럼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 그러면 우리가 하얀색 띄워줘야겠다. 사람이 하얀색 띄워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기계가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조사만 하면 돼? 우리는 수요 조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점점 세분화 되는 거라고요.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뭐 단귤도 있고 신귤도 있고 쓴귤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단순화될 수 있는 녀석들의 자동화되고 공장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사람이 AI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냐? 한계점이 같다고 생각하냐? 그거는 뭘 배경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뭐라고 말해도 태클을 걸 수 있어요. 만약 현재 상황에 기술의 극의를 누가 더 먼저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현재 알려져 있는 기술의 한계를 누가 먼저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AI예요. 하지만 인간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AI가 빠르게 도달하는 것뿐이에요. 대신에 지금 알고 있지 못한 기술을 누가 발견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인간이 발견할 수 있어요. AI는 발견 못해요. AI는 사람이 넣어준 것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AI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도 떠나서 AI가 이제 그런 것까지도 모두 다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전제를 깔면은 당연히 또 아니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그냥 말꼬리 잡기예요. 그게 결국 온다고요. 결론으로 갈 거면 AI가 사람보다 뭐 좋다 안 좋다 기술은 발전하니까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주는 멸망할 건데 뭐. 태양 터지면서 그냥 다 찢어지고 우주가 팽창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제로 돼서 그냥 없어지고 그냥 먼지 될 건데 뭐하러 얘기해요. 그럴 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뭔가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100년 내에 인간을 뛰어넘을 AI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난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근데 왜 자꾸 그러니까 이 AI보다 인간이 그 모르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면은 자꾸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왜 말이 이랬다 저랬다. 혼나고 싶어? 이것도 뭔 소리야 또? 죽기 전에 밥그릇 잃은 사람이 맞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을 아주 삥삥 돌려. 혼나 아주 그냥. 어쨌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법 자체는 뭐 제각각이겠지만 도태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왜 이리 왔어?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야. 그래갖고 뭐가 문제냐고요. AI가 그림 그리는 뭐가 문제냐고. 뭐가 문제냐 말이야. 어디가 문제냐고. AI가 그림 그리면 왜 안 됐는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노력의 가치가 문제다. 노력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다. 노력의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노력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안 들고 노력하라고 협박했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도 노력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노력할 장르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I가 그 부분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 더 질 좋은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굳이 노력할 만한 분야가 아니게 되는 거죠. AI와 인간의 학습 방식이 본질적으로 같을지가 궁금하다.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관점이 있으면은 알고 싶긴 하네요. AI가 감정이 없으니까 복붙인데 사람은 복사하는 과정에서 주관을 넣는다. 그 주관은 주관일까요? 라는 또 부분을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골치 아파지긴 하는데 그 주관은 정말 너냐? 같은 그 주관도 어디선가 막 그래도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 사람 영상 저 사람 영상 짜집게 해놓은 거를 창작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거는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이 사람 영상도 참고하고 저 사람 영상도 참고한 건 어떨까요? 자막을 만들고 다는 것도 창작인 거냐? 살이 붙으면 창작일까? PPT 템플릿을 활용하는 건 창작일까? 뼈대에 살을 붙이는 거랑 살에다 장식을 다는 거랑 AI 그림 상업적으로 쓰지 말아라 하고 있지만 그걸 커미션이나 자기가 그렸다고 파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
AI 그림을 상업적으로 쓰지 말아라? 그거는 AI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있지 않나요? 아닌가? 그거는 그 뭐 다른 뭐 국제적인 뭐 법 같은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제약이 다 있다. 제약이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없는 애들이면 상관없는 거 아닐까요? 아, 근데 그게 없는 애들이든 있는 애들이든 문제는 러닝을 하고 배운 그 모델이 그 불펌이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 아직까지는 말이 많아서. 불펌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 말이 나오는 샘플은 불펌이 많이 나온다. 샘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펌 요소로 배웠다. 불법 요소라. AI 샘플 금지라는 태그가 생겼다. 그거는 뭐 딱히 이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지는,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그림을 배우려고 하는데 픽시브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들어가도 돼요? 왜요? 내가 거기 있는 거 보고서는 그거로 러닝한 다음에 그거로 배우고 내가 내 그림으로 이제 그려가지고 나 그거 팔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인 거랑 AI랑 뭐가 달라요, 지금? 본인의 그림체를 승화시킬 수 있다? 본인의 그림체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특징이나 손버릇? 그러니까 그 부분이 100% 오리지널이라는 거는 보장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 본다면은 AI와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AI는 전혀 없다? 전혀, 그러니까 100%다 어디선가 따온 거고, 이것도 어디선가 따온 거고, 저기서도 어디서 따온 거고, 약간 이런 부분이, 그 유무의 차이가 크다. 그런 부분이.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가 들어가면 괜찮은 거네요. 조금이라도 뭔가가 변화라든지. 그러면 AI로 뽑아가지고 내가 선 이렇게 다르게 더 리터치 해가지고 그래서 파는 거는요. 이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재능이면 AI 안 쓴다고요? 아니죠. 그렇게 쓰면은 그 작업 효율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겠죠. 시간이 훨씬 절약이 되니까. 그죠? 작업 효율이 좋아지니까. 지금 그림 그리는 사람들 막 과로사하고 그러는데 너 설마 죽고 싶은 건 아니겠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실제로 커미션을 리터칭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 뭐 윤리의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욕이 추가됐어요. 이거 AI가 그린 거죠. 네 그림 AI가 그린 것 같다. 응, 네 그림 AI. 사람들이 로봇에 가지고 있는 애매한 반감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감정을 배제하자라는 이야기를 아까 맨 처음에 한 겁니다. 정말 이런 감정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안 입고 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정을 배제했을 때 그때 이제 정말로 문제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가장 이제 생산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다. 감정이 들어가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죠? 미술계도 변했잖아요. 미술계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변했잖아요. 이제 극사실주의로 가다가 카메라가 나오고 나서 다른 방향으로 꺾고 그랬잖아요. 극사실주의 하는 사람들은 다 나는 계속 극사실주의 그릴 건데, 그러다가 다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전환을 했으니까. 저작권을 주장할 정도로 AI가 100% 일치한 그림을 그렸으면 사람들이 이 정도로 불타진 않았을 거다. 그저 왜 찬반이 왜 있냐라는 거는 AI가 생각보다 못 그리기 때문이겠죠. 걔 존못이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터치가 필요해가지고 결국은 저작권이라. 그림쟁이가 뭐 망합니까? AI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니까요, 생각보다. 구할? 구할도 좀 크다고 봅니다. 구할까지 안 망할 거예요. 다 다른 부분으로 이제 그 전문 분야가 변하겠죠. 아, 오타쿠계에선 개 잘 그려가지고 그게 팔리니까 문제다. 그것도 맞네. 아, 막 아까 개 잘 그린다 그랬죠? 아까 그 오타쿠 그림들. 아, 하긴 그 특화를 시키면 아마, 그죠? 그쪽으로 특화를 시키면,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는 그림을 다 통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한쪽으로 특화를 시키면 아마, 그래서 그런 특화되어 있는 AI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오타쿠 그림계 그거고, 이제 또 어디 뭐 막 유채화, 또 어디 뭐 막 극사실, 뭐 또 어디 뭐 막 CP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더해서 뭔가 다른 부분이 더 추가가 되겠죠. 뭔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다른 부분이 더 추가되겠죠. AI와 협업을 하는 단계가 되는 거지. 작업 능률이 좋아지고 약간 그런 거죠. 세세한 수요를 더 잘 맞춰준다던가. 아, 캐드 설계도면 자기가 그려놓고 샘플 뭉탱이로 파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틈새 시장, 그러니까 AI가 지금 당장 못하는 일에 대한 부분에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런 부분을 갈고 닦게 되겠죠. 결국 그게 했던 일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귤 공장에서, 지금 귤 공장에서 AI가 못하는 일이 그 하얀색 줄 떼는 거니까 그 하얀색 줄을 사람이 하자. 약간 이런 거였고. 그것도 AI가 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수요 체크를 하고 더 다양한 귤을 팔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시장은 어쨌든 변화를 하는데 이런 변화가 좋지 않다고 지금 나 굶어 죽게 생겼다고 시위를 하고 변화를 막아서면 도태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제를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안 할 순 없죠. 왜냐면 그건 그러면 뭐하러 휴대폰 왜 써? 뗀석기 써야지. 그죠. 이런 변화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좀 더 우선시 돼야겠죠. 뭔가 우리 이제 망했어요 하면서 이제 시위를 합시다가 아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느낌으로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같은 느낌으로 AI를 써보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 하면서 이제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게 되겠죠. 사람들이 직접 그리는 일은 도화지에서 지분이 그렇게 많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건 맞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 더 세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왜 약간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림도 점점 배경 같은 거 막 그냥 갖다 쓰고 아니면은 막 패턴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와서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게 이제 공장 제품을 쓰는 거죠. 수제가 아니라. 나는 배경도 수제로 이제 웹툰 그렸으니까 내 웹툰은 쿠키를 300개 받아. 라고 하면은, 그래서 근데 300개까지 사람들이 안 내고 봐가지고 내가 굶어 죽었어.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왜 안 보냐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거기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계속해서 이 쿠키 300개짜리 수제 배경 디자인 웹툰을 그리겠다 하다가 굶어 죽은 거죠. 그렇게 이제 뚝심이 높은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굶어 죽은 거야. 그 뉴스에 막 보도되고. 아니, 모 웹툰 작가가 수제 배경과 함께, 그죠? 아사한 채로 발견돼서. 근데 그 정도로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또 대단한데? 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웹툰 300개짜리 배경을 그리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죠. 막 확대해 봤는데, 창문 뒤에 막 반사된 거울에 반사된 애기의 눈망울에 비친 엄마의 미소가 이제 보이는 거지. 그런 사람이면 보겠지. 그러면 웹툰 300개 보지. 보는 사람도 있겠지. 이 극단성의 모든 토론을 현실에 도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네요. 특이도 오늘 다 그냥 끝장낼락 했는데 글 하나에 그냥 근데 그만큼 AI가 되게 이야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정리되어 있는 것도 좀 많지도 않고. AI 그림 저작권 없어서 저작권 피하기로 악용될 수 있다. 세탁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템플릿을 가져와갖고 이거랑 비슷하게 그려라 해가지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취향 따라 막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뽑아내면은 내가 만들었는데? 라고 그게 이제 그거랑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뭐라 하죠? 트레이싱이라 그러나? 왜 이렇게 대고 그리는 거라든 그런 거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사람들 리터칭으로 손 그려주는 새로운 사업이 있다. 손, 얼굴 이런 것들, 그죠? 얘네들 리터칭 해주는 충분하죠. 상업 일러스트를 불법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표본을 따와서 학습한 게 상업 일러스트레이트를 불법으로 공유한더라. 유출이 돼서. 근데 상업 일러스트레이트라고 이렇게 해놓고 아무나 볼 수도 있게 해놓은 건가?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AI의 그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AI를 제 핵심은 그겁니다. 그 불법적으로 올리는 사이트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상관없고 그 그림을 일반인이 볼 수 없는가? 라는 거예요. 일반인이 돈을 안 내면 볼 수 없는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일러스트레이터가 유료 구독으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거를 불법으로 퍼와서 저장한 사이트에 무단으로 AI 러닝을 시켰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네요. 돈을 안 내고 볼 수 있는 거면은 그러면 상관없는데 만약 돈을 내고 봐야 된다면은 근데 그 사이트를 그러면은 아마 그 돈을 내고 봐야 하는 사이트 측에다가 돈을 내고 러닝을 시키는 게 낫겠죠. 러닝 한다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돈 내고 봐야 되는 그림인데 돈을 안 내고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보면 안 되지. 돈을 안 내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었다 하더라도 작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사용은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뭘 사용이라고 정의할지는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보는 것도 사용이잖아요. 그럼 내가 사람인데 내가 그 그림을 보고 그림을 배웠어. 그럼 이것도 사용이잖아요. 너 허가 없이 사용했네?
네가 지금부터 그리는 그림은 모든 저작권이 그 사람에게 간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수익 창출? 내가 그거로 배우고 그거로 그림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 실력으로 팔아먹었어. 그림을 그려서.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도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애초에 사람이 학습하는 거랑 AI가 학습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학습하냐에 따라서 AI는 돈을 내야 된다. 왜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배우고 더 정확하게 배우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러면 천재들을 모두 제재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왜? 일반인보다 더 빠르잖아. 그럼 천재들한테 천재세를 내게 해야죠. 너는 일반인보다. 그럼 일반인의 기준은? 파고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노력의 대가라고요. AI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AI는 지금 현재 컴퓨터가 나온 이래 모든 인간이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인간들의 노력의 산물인데 지금까지 그럼 그 노력은 무시해요? 뭐 여러 가지 다 걸립니다. 컴퓨터 기술 노력의 정점을 부정하는 일이잖아요. 이 일전에 똑같이 한 말이라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 그때는 유튜버가 아니었다. 유튜버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좀 크게 보자면은, 이야기되고 있는 토픽들이 엔간에서는 막 섞여져 있을 거예요. 진짜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안 이꾸어서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이야기를 하기가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잘 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지, 그게 아니고 이제 뭔가 저놈이 나보다 쉽게 좋은 걸 만들어낸다니 안 있고 라는 느낌에서부터 시작된 의견이 들어간 부분은 걸러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동자가 기계를 처음 본 기분. 맞아요. 그 트위치 방송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항상 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디까지가 자동화가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근데 프로그래밍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이미 일어났고 이전에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요즘 게임 나오는 게 엉망진창이다. 너무 뭐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그런 이야기였어요. 아, 진짜 천재 같던 개발자들이 다 떠난 것 같다. 어딘가로. 그래서 툴이 좋아지고 이거 좋아지고 저거 좋아져서 삐까뻔쩍해지는 거는 잘 만드는데 문제는 게임을 못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아마 이제 그림에도 닥치려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아니, 옛날 프로그래머들 납땜했다니까요? 납땜하는 게 프로그래머였어. 게임 기계판 사와갖고 회로 납땜하고 프로그래머가 그러다가 컴퓨터가 개발돼가지고 아니 우리 납땜하는 프로그래머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시위하고 그랬으면은 지금 여기까지 발전했겠어요? 안 됐겠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니까. 발전이라는 건 어쨌든 일어나는 거라서. 감성적인 영역?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디테일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AI로서는 좀 완전히 따라가기에는 힘들 겁니다. 물론 이제 막 일반인의 영역에서는 구분하기 힘들지도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영역까지는 갈 수는 있어도 정말 디테일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자동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불리게 되겠죠. 기존에는 선을 일자로 쫙 긋는 거. 자, 이게 기존에 그림판 같은 게 없었을 때 이렇게 종이에다가 연필을 대고 이렇게 그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연습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거야. 미쳤다. 그건 이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근데 그림판이 나와서 나 아무나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특징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선 하나를 올곧게 긋는 거 가지고는 특징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직선밖에 못 긋는 그림판에서 너 직선은 이제 아무나 그릴 수 있으니까 나는 동그라미를 그리겠다. 개쩌는 동그라미를 그린 거예요. 어떠냐? 그 누구보다 동그라미다. 그러면 이제 그 시대 때는 이제는 이 직선을 그리는 능력이 아니라, 직선은 아무나 그릴 수 있으니까, 직선은 기계화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그리는 기술을 이제 이걸 특징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완전한 직선에다가 동그라미를 올려놓는 대단한 그림인 거지. 여기는 기계화 됐을지라도 이거는 못하니까 이걸 특징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는 이게 특징이었다가 얘가 보편화되고서는 얘가 특징이 되는 거죠. 사람이 못하는 일을 조금씩 발견하고 하는 거다. 만약에 그림판이 안 나와서 이 직선을, 제대로 된 직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학 시험에서 직선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대학 입시에서 직선 그리고 있었을 거라고. 입시 학원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 지구상에서 가장 직선을 잘 그린다.
빠른 시간에. 근데 그게 이제 변하고 변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현재 뭐 AI가 어떤 부분을 잘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적어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위에서도 아까 이야기가 나왔듯이 AI가 현재 손을 잘 못 그리니까 그 손을 엄청 자세히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엄청 자세히 그리는 부분으로 사람이 이제 이제 뭔가 먹고 살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AI가 이제는 손도 잘 그린대. 자, 손도 잘 그려졌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뭘 할까요? 나야 모르지. 그건 그때 가서 알 일이죠. 부족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완벽해졌어. 정말 추후에 돼가지고 완벽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사실 지금 시점이니까 완벽하다고 하지 뭐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AI가 학습한 걸 토대로 배워서 뭔가를 이제 그려낸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자잘한 디테일들 지금 현재 없다거나 약간 이런 부분의 디테일들이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람이 할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완전 최상위까지 그 AI 기술이 발전한다라는 거는 꽤나 어려운 일이라서. 근데 AI 그림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충격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우 씨, 아니 이 정도야? 약간 그런, 그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뭐 법이 어떻게 제정되느냐 자체는 정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이 정해졌으니까 정의다 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어떻게 정의가 되든지. 법은 그 시대의 민심일 뿐이지 그저 사회의 룰이 정해진다 뿐이지 정의가 아니면. 그저 지금 보면 이상한 법들 많잖아요. 포퓰리즘에 의한 이상한 법들 겁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런 법들이 판치는 세상이기도 하고 어느 때보다도 더. 지금은 포퓰리즘으로 표를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AI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다. 또 AI. 근데 이 AI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왜냐면 엔간치 이런 그 이슈에 다가갔다는 거는 아무래도 관련자다 보니까 드라이하게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과거의 러다이트 운동? 러다이트 운동 뭡니까? 러다이트 운동은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있었던 사회 운동으로 섬유기계를 파괴한 급진파로부터 시작되어 1811년에서 1816년까지 계속된 지역적 폭동으로 절정에 달했으며 시간이 지나며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산업화, 자동화, 컴퓨터화 또는 신기술에 반대하는 사람을 의미... 아, 노동자들이 기계부시는 존 코너라고요? 인간의 존 코너와? 아, 그죠. 원래 기술의 발전은 노동자들의 일거리를, 근데 노동자들의 일거리를 뺏는다라. 뭐 단어의 어감 때문에 생기는 느낌이긴 한데 뺏는다라고 얘기하면 뺏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뭔가 약간 좀 정확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변화된다라고 봐야 되나? 줄어들잖아. 물론 새로운 직업도 생기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이 고등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 기계가 없었을 때보다 필요한 사람 수가 줄어들긴 한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빼앗는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고등화된다라는 부분이 좀 더 정확한 느낌이 뭐냐면은 고등화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다 고등화된 일을 할 수 있으면은 안 뺏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빠른 기술의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아닌가? 평범한 사람들이 왜 평범한지 봐야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인간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인간의 퀄리티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다 개인 연구직으로 바뀌는 느낌이랄까? 뭔가 그런 느낌? 모든 사람이 다 아인슈타인인 거야.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다들 개인의 분야를 연구하고 약간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물론 어렵겠지만 인간이 인간 이상 도달할 수 없는 경지다. 뭐 냉정하게 보자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점은 그렇다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향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이론상 가능성이 있는 거랑 다르다고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근데 방향이 그렇다고요. 발전하는 방향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되고 싶어 정도? 그런 느낌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기계가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이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간은 그것보다 더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복잡한 작업을 사실 모든 사람들이 기계들이 다른 일을 해주니까 다른 단순한 작업들을 해주니까 인간은 더 복잡한 일을 위한 쪽에다가 이제 신경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 복잡한 기술 쪽에 대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건 너무 근시안적인 이야기죠. 사람이 그걸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요. 뭐 안 하려는 사람도 있겠죠. 아, 귀찮아. 근데 그런 사람이 도태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도태돼서 이제 내 일자리 뺏지 마라 하는 거고, 공장에서 너트만 돌리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기술의 발전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기술의 발전은, 야, 우리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니까 너네는 더 고등한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더 고등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더 고등한 작업을 쉽게 빠르게 배우고 그것보다 더 고등한 작업을 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순한 작업들을 이제 기계화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의 발전은 그런 쪽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 부분에 도태돼서 가만히 있고 싶은 사람들은 아닌가 모르겠네. 인간이 지능이 발달하는지 잘 모르겠다. 옛날 사람들도 똑똑했어가지고 그저 다루는 지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지능이 발달하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용하는 영역만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더 커서.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한 작업을 하는 게 복잡한 작업을 한다라는 거지, 더 높은 지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게 아닌 느낌이랄까. 그래서 근데 아마 그마저도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작업에 사람들이 도달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게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거기까지 도달도 못했다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거기까지 간다면은 뭐 그렇겠네요. 그냥 별 차이는 없을 듯. 기술이 발전하면 난이도는 내려가지 않냐. 그죠. 이제 그러니까 복잡하다지 더 어렵다라는 느낌은 아니어서, 복잡한 작업에 밑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던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정도. 어중간한 그림쟁이는 영향력이 사라져 폐사할 것이다 라는 게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견이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팔리는 이유는 꼴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고등한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그저 AI의 영역을 벗어났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림을 잘 뽑아낸다 에다 쓰지 않겠지. 우주를 여행하니마니를 하고 있겠지. 자신만의 개성을 키워라.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현재는 AI가 못하는 특징에 대한. 귤 하얀색 깔 수 있는, AI는 귤 하얀색 못 가니까 내가 귤의 하얀색을 뜯겠다. 얼마 안 가서 까게 된다고요? 그럼 또다시 이제 다른 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태클 걸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시야가 짧습니까? 빛과 어둠의 군주인 사도 루크는 천천히 연계가 되어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몽땅 긁어다가 AI가 학습을 시켜갖고 그 툴을 뿌렸다. 그 AI로 그린 그림에 자기 이름 붙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이제 사람이 욕먹을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근데 그마저도 뭔가 거부감이 드니까 같은 느낌이고, 왜 약간 그런 느낌? 이제 내가 그림판을 만들었는데 이 그림판을 쓰려면은 이 그림판을 쓴 그림에다가는 이 그림판의 제작자의 워터마크를 박아야 된다. 안 쓸 건데?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김정기 작가님을 존경하고 기리는 마음에서 AI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왜 비슷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돌아가신 거북이, 그분도 그렇고, 그죠. 죽은 가수들 목소리 AI로 복원해갖고, 약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젠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게 되었다고 하는 게 욕먹거나 이런 조건이 아니고,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분위기. 엔간치 분위기 때문에 욕을 먹는 분위기고, 사실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그러니까 AI로 뭔가를 복원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었던 애들이랑 나쁜 반응을 얻었던 애들이랑 그 시간차만 바꾸면은 그 결과는 또 반대로 일어났을 것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죠? 어떻게 포장하기 나름인 거죠. 결국에는 포장이 중요하다라는. 근데 그죠? 포장 중요하지. 포장. 4일 동안 AI 이야기 계속 나온다고요. 정말 핫토픽인가봐요. 원래 이럴 때 이제 유튜브 같은 거는 이제 꾼이면은 이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이제 그죠? 날아오를 생각만.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큰 줄기는 없어. 큰 줄기가 뭐 생길지는 몰라도 좀 재밌는 소재인 것 같긴 합니다. 되게 재밌는 소재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그림 팔던 거, NFT요. NFT. 그림 툴이나 제대로 넣어주면 좋겠어요. 광고 많이 해서 신경을 써보면 멍청해서 한숨 나와요.
아니 프로그램 쓰면서 좀 느끼는 점이 좀 그런 게 좀 있죠. 아 이거 프로그램 왜 이래 이거 맨날 터져? 아니면 아 기능 뭐야 이거? 아 근데 그렇게 기계 자동화되고 기계화되는 게 발전할수록 어떤 그런 세부적인 요소들이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자꾸 빠지고 앞 기술로 성큼 가버리고 하니까 디테일한 부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림쟁이들 결과 도출해보고 그랬는데 어려운 자세는 구현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AI 첫날인가 두 번째 날인가 그 이야기 나왔을 때 했던 얘기인데 생각보다 AI가 멍청합니다.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거로 진짜 좋은 작업물을 뽑아내려면 시간을 되게 많이 들여야 돼요. 진짜 그림 그리는 것 마냥. 수정을 거쳐가지고 무슨 가차 뽑듯이 가차 막 0. 몇몇 퍼센트 뽑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시간이 되게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화들짝 놀랄 느낌인데 화들짝 놀란 다음에 그냥 살펴보면은 별거 아닌 느낌 좀 있습니다. 만든 그림 특이도에 올려줄 수 있냐고요? 열심히 뽑아갖고 잘 선별을 해가지고 잘 된 것만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딸깍해서 딸깍하고 와우 됐어! 이거 바로 뭐 어디다 쓰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그 수정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면은 리터칭 같은 게 될 턱이 있나 그게. 그죠? 그냥 분위기를 뽑아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림 AI 또 왔어 큰 거 왔구만. 현 그림 AI 이용과 기술 발전의 현주소. 트위치에서 한 일러에 생방송으로 그림 방송 하던 걸 스샷으로 찍어서 노블에 던져서 제네레이션 해서 나온 출력물을 자기 계정에 업로드 했다는데 진짜고 가짜고를 떠나서 실제로 가능한 상황이라 참담하다. 아, 저 이제 생방송인데 완성본이 나오기 몇 시간 전에 이제 먼저 대충 그려져 있는 거 AI로 돌려가지고 AI로 돌려서 너 AI가 베꼈네 그러면서 실시간 도둑질.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하네요. 보호장치 없이 기술만 발전하니 시장이 죽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원작자는 내 AI 그림으로 그렸다는 출처를 남겨라. 그림쟁이 안 사라진다니까요? 랜덤한 그림을 잘 뽑을 수는 있어요. 근데 원하는 그림을 뽑는 건 개판이야. 만들던 그림 어떻게 되냐고. 아 그러고 보니까 언리얼한다고 저거 정리하는 거를 잊어먹었네. 그러니까 디테일이 필요한 거는 아마 아직은 사람이 그릴 거야. 얼마 전에 미군을 그려달라 했는데 오른팔 2개 있다고요. 조금만 발전하면 애니메이션 업계가 흔들릴 것 같다. 애니메이션 업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면은 애니메이션 업계는 더 좋은 작품을 애니메이션화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작품이 생각보다 조금 이제 인기가 많이 없긴 한데 대중적이지 않긴 한데 근데 이제 좋은 작품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막 작화 개판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완전 쓰레기 애니메이션이네 그러면서 작화 때문에 안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그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왜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림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AI만 한정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전에도 있어왔고 지금도 있을 일이다. 계속해서 있을 일이고 근데 무슨 그림이 처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모션 캡처 나오면서 모션 캡처는 진짜 정밀하잖아요. 모션 캡처는 진짜 정밀해서 거의 극사실화를 그리던 그림이 사진기를 만난 듯한 느낌이었는데도 결국에는 그런 단순한 키프레임 단순한 작업하는 거 말고 더 고등화된 작업으로 넘어갔잖아요. 우리도 그림 하나 만들어 볼까요? AI가 창작의 영역을 침범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데 생각보다 그럴듯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무서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모션 캡처 범용성이 낮아서 그랬던 거 아니냐고요? 그 모션 캡처에 AI를 적용해서 이제는 웹캠만으로도 모션 캡처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모션 캡처를 1인 단위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림뿐만이 아니라니까요. 버추얼 유튜버도 그거랑 비슷합니다. 꼭 VR 기계까지 아니더라도 웹캠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죠. 근데 왜 죽는 얘기 안 해? 지금 보면은 좋은 면이 아니라 나쁜 면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는 사람들은 막상 배워보면 AI 생각보다 많이 멍청하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멍청하기 때문에 그럴듯한 건 뽑을 수 있어. 근데 원하는 건 뽑을 수가 없지. 좋습니다. 뭐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AI 주제로 팀 가자는데 팀원들 다 부정적이라고요? 근데 사실 왜 부정적인지 이렇게 잘 파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어때? 아, 그거 싫어. 왜? 그냥 싫어. 뭐 약간 그런 느낌일 때가 좀, 막 완전 이 정도로 막 알기 쉬운 느낌은 아닌데, 자기도 왜 싫은지는 잘 모르는 그런 느낌으로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꽤나 자주 이렇게 감지할 수 있어요. 아무튼 싫어가 약간 좋습니다. 뭐그려 볼까요? 태그? 아이 태그 좋습니다. 태그 바로 집어넣어. 영어로 치시면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리얼리스틱도 넣어줘요. 오케이, 리얼리스틱도 넣어주고 레드문 좋습니다. 선셋 레드문 아이언 마스크 좋고요. The floor is lava. 아, 요거는 일단은 안 늘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느려져요. 얘가 높아질수록 이게 픽셀마다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2배 늘어나면은 작업 시간이 2배가 아니라 막 3배 이상 뛰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대로 두고, 자, 이러면 완전히 짬뽕이 됐잖아요. 완전 잡탕이잖아요. 자, 일단 하나만 뽑아보자. 그럴듯해. 뭐예요? 이거 태그 안에다 뭐 넣었어? 이거 저는 알기 쉽게 딱 번역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범선, 선장, 소리치는 선언, 유튜브, 리얼리즘, 아야. 아야는 뭐야? 상어, 한밤중, 보름달, 붉은 달, 석양, 아이언 마스크. 공룡은 인간을 잡아먹어 무엇? 다이너소어 is eating human. 고흐, 하얀 마스크, 파란 후드, 검은 재킷. 자,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거예요. 여러가지 생략됐죠. 여러가지 생략돼서 나왔잖아요. 고흐가 캐리했다고요. 자,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멋있긴 하죠. 이거 저장해주면 안 돼요, 이거. 뭐지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던 거예요. 굿즈라고요? 이거 봐. 바닥은 용암이고 미드나잇 문이라고 했는데 레드문 살짝 상어도 나왔고 뭐 배 절규하는 선언이 없네요. 아쉽게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그림 맞습니까? 자, 요거 개판이죠? 똑같은 키워드에서 나왔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랜덤하죠? 자, 그래서 최대한 줄여봅시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이뻐요. 이쁜데, 그럴듯한 게 나오는데, 정확한 게 안 나와. 원하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얘한테 명령을 집어넣으려면, 피사체에나 나올 것들은 엔간에서는 2개에서 3개 정도로만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효과들, 요런 느낌으로 받으면 좋습니다. 맨 처음 거로 갑시다. 자, 요거에다가 붙여보세요. 요거에다가 킹이랑 나이트가 나왔어. 킹이랑 나이트가 뭔가를 하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뭘 가지고 있다든지, 뭘 들고 있다든지. 나이트가 스트리트를 걷고요. 오일 페인팅 좋습니다. 돌려. 잘 뽑혔어요? 아직 크라운은 없네? 뭐야 이거? 군중이구나? 아, 맞네. 군중, 크로우드. 왕이 없는 게 문제다. 뭐 군중과 함께 하고 있는 왕이니까 이 둘 중 누군가를 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요 아저씨 약간 좀 비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느낌이? 둘 중 하나를 죽여서 왕으로 만들어요. 얘를 빼보자. 기사도 소멸. 여기 얘일지도 모르잖아요. 얘가 기사일지도 모르잖아. 이거 봐요. 이게 그림을 이렇게 뽑아놓은 다음에 얘가 기사일지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AI야. 이 정도면 잘 나왔네. 그죠? 5 하긴 해요. 5야. 근데 다음이 쓸 수는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 오일 페인팅만 지워볼까? 그럼 뭔가 나올지도 몰라. 얜 뭐냐? 얘네 머리가 없는데? 이젠 사람도 아니네요. 그림쟁이들 다 나앉겠네. 맞죠? 자, 다 없애. 이것만 있어. AI에게 선택과 집중. 너 선택과 집중을 해라. 선택과 집중을 하면 잘 나올 거야. 제 생각에는 군중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군중이 문제인 것 같아. 이놈 때문에 군중만 보여. 프랑스 혁명이라고요? 왕은 어디로 갔냐고요? 킹, 크라운, 소드. 좋습니다. 아니 너 내 말을 좀 더 따라라. 좋습니다. 메일 킹. 좋습니다. 남왕 가겠습니다. 남왕.
AI 여러분들 이게 AI예요. 잘도 그림쟁이들 망하겠다. 누가 메일 킹이라 그래요. 남왕 좀 그려줘. 안 나와. 좋습니다. 쓰고 있는 걸로 합시다. 그죠? 쓰고 있는 걸로. 메일 지우고 남왕 지우고 왕관과 함께 있다. 오 그렸구만. 소드는 어딨어? 검은 등 뒤에 있다고요? 등 뒤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씨. 야, 왕을 칼에다 꽂아놓은 건 줄 알았다. 깜짝 놀랐네. 이게 뭐냐? 왕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예술이군. 마스터피스 가겠습니다. 저 이렇게 손 잘 나온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럴듯한데 왕관 신문지 잘 나온 것 같다고요? 곡괭이 들고 있고 그죠? 대관식. 뭔가 그럴듯하게 나왔어. 뭔가 그럴듯하게 나왔죠. 조금 사팔이긴 하지만 약간 사팔대기긴 하지만 그래도 왕관도 나왔고 칼도 잘 들고 있습니다. 왕관 합성 같다고요? 왕관 포토샵 한 것 같다? 여기 약간 악마 같은 게 보이긴 하지만 그죠? 왕관도 괜히 가렸지만 손가락도 조금 많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지만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고 있어. 옆에서 악마도 있고 악마가 그죠? 뭐 이상한 미라 같은 게 손가락도 많고 칼은 딴 사람이 들고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그림이에요. AI야 이렇게 그려줘. 모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요? 좀비 아포칼립스? 좋습니다. 어디 포스터를 갖고 왔는 것 같은데? 헤비메탈 앨범 커버 같다고요? 사이버펑크로 갑시다. 사이버펑크 아포칼립스. 이게 뭘까? 뭘 여기다 그려놓은 걸까? 이 화면에다 어묵 던진 것 같은 이 느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게 한 방에 나오다니. 이럴 수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참고할 만한 무언가가 랜덤하게 마구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를 잡기가 되게 빠르다? 이거는 사실 그림쟁이한테 호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배경 이런 것도 사실 가져다 쓰잖아요. 배경도 그렇고 줄무늬도 그렇고 이런 거 가져다 쓰는데 AI도 가져다가 구도를 가져다 쓰라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죠. War, Tank, Shell, Fire 뭡니까? 이 녹차를 끓이고 있는 것 같은 탱크 안에다가 물 붓고 녹차를 끓이고 있는 것 같네요. 논란이 되고 있는 씹덕 태그도 해보자. 좋습니다. 씹덕 태그 다 갖고 오십시오. 냅다 들이부어가지고 이 녀석 한번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그럴듯한데. 갑자기 소련이라고요. Gear, white hair, golden eyes, beautiful girl, cute, NSFW? 헨타이 밴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트위치로 돌아가실 셈입니까? 됐어요. 이 정도면 화면 가리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AI는 안전합니다. 약간 사팔이긴 하지만 괜찮다. 금색 눈 넣었는데 아니메 기열, 아니메 가중치 높이자. 아니메 높이고요. 블루 아카이브. 아까 그 사람인데요? 아까 그 사람인데 조금 더 무서워진 것 같은데. 너 애니 본 적 없지? 자, 여러분들이 원하던 아니메 기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아니메 기어. 눈도 약간 이쪽으로 쏠리기는 했고 그렇지만 오케이, 좋습니다. 이것저것 빼고 오타쿠는 마스터피스 넣어야 된다고. 마스터피스. 예상외로 멋진 게 뽑혔는데 원한 건 아니지만 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이 이상하군요. 아까 그 사람이라고요? 아까 그 사람만 계속 뽑아도 좋습니다. 바로 이거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선내가 있는 걸로 갑시다. 빵끝. 건지라고요? 이거 빼봐. 이거 빼면은 뭔가 나올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이 무조건 저거를 집어넣었을 수도 있잖아. 네거티브에 걸린지도 몰라. 네거티브가 걸렸네. 변태들밖에 없는 걸로 판명. 잠깐만요. 요거만 해보고 저거 해볼게요. 뭐냐? 여러분들이 원하던 아니메 남.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림쟁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하나 더 돌려보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아니메 썸 캡틴 무언가. 팔이 없고요. 샹크스 팔이 두 쪽 다. 얼굴은 구겨졌고요. 좀 가까이서 봅시다. 이목구비가 일단 없고요. 팔도 없고 손도 없고 뭐 없는 게 많네요.
배는 뭐 거의 배는 그냥 뭐 서핑보드네요. 침몰 직전이고요. 물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배경은 이쁘다고요? 배경이 되게 잘 나와요. 배경이 되게 잘 나오는데 문제는 피사체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배경을 막 뽑아내는 용도로 되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시간을 되게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는 이제 내가 그리고 싶은 캐릭터와 구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배경은 이걸로 뽑아가지고 배경만 해보자. 좋습니다. 써니데이 좋습니다. 하나만 갑시다. 이런 거는 이제 그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스터피스 이거 맞나? 와우. This is masterpiece sunny day.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는데?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요 sunny day에다가 레이어 추가. 여기서 이제 자 봐. 싹 옆으로 이렇게 싹 치워주면 그냥 바로 그림쟁이들 그냥 이 실직 바로 해버리는 거죠. 누가 그림을 사? 내가 그리면 되는데 더 치워달라고요? 어때요? 약간 잘 못 찍은 셀카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증명 못했다고요? 더 잘 뽑으면은 잘 뽑히죠. 코딩을 못 짜서 이런 그림 나왔다. 좀 코딩 좀 잘 짜보세요. 자네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갖고 와보세요. 제가 제 대충 뽑은 것들 한번 봅시다. 제가 한 6일인가 이거에만 달려들어가지고 뽑은 거예요. 되게 이렇게 넘기는 거를 이렇게 넘기면은 꽤 그럴듯하게 보이죠. 잘 뽑혔죠? 방금 저걸로 뽑은 거예요. 얘가 이제 이 부분을 뽑을 수 있거든요. 이제 마스크를 해가지고. 근데 보면은 비슷한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비슷한 그 애들. 그게 제가 똑같은 사진을 엄청 돌린 거예요. 며칠을 돌렸냐면은 거의 시간만 따져도 제가 60시간을 돌렸을 거예요. 순수 시간으로.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때 돌리고 있었어요. 이거. 그렇게 겨우 뽑힌 거를 고르고 고른 거예요. 이거 사진 몇 개나 뽑혔는지 아세요? 이거 사진 거의 막 2만 개인가 뽑았어요, 제가. 2만 개를 뽑아서 막 6개씩 달린 거 다 이제 치워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잘 넣으면 잘 나옵니다. 잘 넣으면 잘 나와. 근데 문제는 이것마저도 잘 뽑았다고 막 할 수가 없는 게, 이거 팔 뭐하고 있어? 다리 왜 이래? 하이힐이야? 손 전기톱이고, 그죠? 이거 제가 2만 개를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2만 개를 뽑아가지고 그나마 나은 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나마 나은 게 이래. 그래서 이런 구도를 뽑은 거거든요, 제가. 그럴듯한 것만 뽑았어요. 그럴듯한 구도와 그럴듯한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뽑았어요. 이런 그 실루엣만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완전히 제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쉽게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되게 엄청 잘 뽑혀져 있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그 러닝을 시킨 모델을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그마저도 그렇게 해서 노가다를 시켜서 잘 뽑혔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아니면 왜 이제 정말 비슷한 구도를 아예 집어넣어가지고 복붙을 한 수준으로 가져와서 AI가 리터칭만 했다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키워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판이 돼요. 그래서 저의 노력이 보이십니까? 아, 이게 얼굴이 개판이 났으니까 그러면 마스크라도 씌워보자. 헬멧이라도 씌워보자. 자꾸 헬멧 쓰고 나오고 자꾸 마스크 쓰고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쓰고 있죠. 총이 문제죠. 그래, 총 다 그냥 무슨 스케브들이 들고 다닐 것만 같은 그런 것만 들고 있어요. 그나마도 뽑은 거예요. 그나마도. 이게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그나마도 이거 손 이런 거 겨우겨우. 이거 뭐야 이거는. 얼굴 그냥 모자이크 해버렸잖아요 이거. 이거 하나에 떠있고 이런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이렇게 수정하고 그래야 돼요. 한 번에는 안 뽑혀. 막 이렇게 지나갈 때는 그럴듯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잘 뽑으면 뽑을 수 있어. 잘 뽑으면 뽑을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냐와는 좀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잘 나와 있는 그 그림들 있잖아요. 잘 나와 있는 그림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뭐 이거 가져다가 돌렸다.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이미지를 가져다가 그냥 AI로 리터칭 시킨 거잖아요. AI 모델 잘 사용하는 것도 능력이다. 맞아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거로 뭔가를 뽑으려면은 모종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훅 이렇게 뭔가 막 완전 슈퍼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 이미지 투 이미지로 한 예시가 뭐냐면은 러닝을 이런 작품만 시켰어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그림이 잘 나와요. 이건 무슨 소리겠어요? 아니메 기열만 그냥 한 2억 장 러닝을 시켰어. 그럼 아니메 기열 기가 막히게 나온다니까요. 여자가 나왔다. 메일 킹 윗 크로우드 이거 봐. 그리고 여기에 왜 여자가 나와요? 이거 그 러닝한 AI에다가 이런 사진을 냅다 들이박은 거 아니에요? 냅다 들이부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학습 모델에다가 여기 사람들 이거 봐봐요. 이거 팔 연결돼 있고 네크로모프처럼 생겼다고요? 여기 손 집게 손가락이고 이 아저씨 그냥 뭐 이런 디테일들 뭐 그냥 그 보통 이게 표정 같은 거 안 그리기도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 그럴듯해 보이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이거 내가 뽑은 그림이랑 뭐가 달라? 그럴듯해 보여. 이거 안 그럴듯해요? 이거 훨씬 그럴듯하게 만들려면은 이거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나도 약한 부분 가리면 그럴듯해. 훨씬 그럴듯해. 근데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냐고. 이 그림 사용할 수 있냐고요. 사는 사람도 있겠지. 내 그림도 내가 뽑아낸 그림도 사는 사람 있겠는데 그거는 돌만 던져도 사는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후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되겠냐고. 그림쟁이 실직하겠냐고요. 저거보다 못 그리면 실직해야지. 아니 손가락 6개고 그럼 실직해야지. 손가락 집게발로 그리면. 저거를 엄청 잘 뽑아가지고 더 덧칠을 하고 그래서 완성을 시켜서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네크로모프를 뽑아가지고 그대로 올렸더니 그거를 누군가가 얼추 살 수도 있어.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 잘라서 잘 나온 부분만. 근데 있잖아요. 이거 AI 기술이 있잖아요.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까지 완성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에서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님? 약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완성된 그림을 뽑아라 라고 하는 AI는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완성된 그림이라는 걸 그 AI가 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내놓으려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수준은 뭐냐면은 지금 수준은 이런 걸 뽑아라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대충 이런 느낌이니까 해서 뽑아주는데 완성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얘는 완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 그걸 비교할 수 없거든.
그죠? 그게 연구되겠죠. 지금 그게 부족하니까. 그죠? 그게 부족하니까 연구가 되겠죠. 근데 지금 완성된 AI 하나만 말해보세요. 여기서 완성된 AI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완성된 기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AI가 아니더라도? 완성된 기술. 어려워. 다 하자가 조금씩 있어요. 뭔가 아쉬운 게 있잖아요. 그 아쉬운 부분을 사람이 한다고요. 그죠? 완성이란 개념이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인 거예요. 매 순간마다 변하고 매 순간마다 변한다는 거 뭐예요? 부족한 점이 자꾸 보인다. 그 완성된 걔네들이 완성이라고 해서 뽑아놓은 걸 보니 부족한 게 있더라.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더 좋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나다 보니 또 부족한 게 있더라. 또 부족한 게 있더라. 또 부족한 게 있더라. 그걸 인간이 한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빠른 시일 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림쟁이 수 줄어드는 거? 아니 그림쟁이 수야 줄어들겠죠. 근데 적어도 무슨 느낌이냐면 그림쟁이인 척하는 그림쟁이가 줄어들겠죠. 어정쩡한 사람이 줄어들겠죠. 진짜 그림쟁이는 안 줄어들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뭐 아까 봤듯이 배경이든 뭐 밑그림이든 피사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그 취향에 이제 가까운 녀석이든 그런 거를 만들어 두고 그런 AI로 이렇게 틀을 잡아두고 그거를 리터칭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면은 엔간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왜? 난이도가 줄어드니까 더 어려운 것만 하면 되잖아요. 손 그리기, 발 그리기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왜 없어진다고만 생각해요. 생기기도 하잖아요. 되게 그런 게 좋아질 거예요. 왜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림 못 그리는데 막 졸라맨으로 갖다 주면은 그거 받은 사람은 이제 뭘 하라는 거지? 이게 뭐 근데 이제 AI한테 원하는 키워드 집어넣고 진짜 한 1억 장 뿌리라고 해. 그 다음에 1억 장 뿌린 다음에 1억 장 검수하고 이 구도랑 이 구도랑 이런 색감이랑 저런 색감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줘라. 사람한테 가서 부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거 자체를 그냥 리터칭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뭔가 다른 어떤 군에 있는 직업은 엄청나게 효율이 좋아지겠죠. 리미터가 뚫린 거겠죠. 어떤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더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보조하는 사람도 나올 테고. 막 헤드헌터 마냥 그런 이야기는 이렇게 이 키워드 넣고 이 키워드 넣고 막 이런 그 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AI 자체가 첫날부터 했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AI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AI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가지고 인간이 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고 지금 없다고 해도 그 결과물이 나옴으로써 새롭게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막 작품의 완성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완성품을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AI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AI가 대단하지 않다. 이거 하나야. AI가 대단하지 않다. 그에 대한 근거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AI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그 AI의 한계가 어딘지 그러니까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이야기했고 AI의 한계가 어딘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AI 실제로 구동시켜가지고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어떻게 뽑히는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을 들여가지고 저 머신을 러닝을 잘하면은 이제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봤죠 직접. AI의 한계는 그림에만 국한되는 거 아니냐?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그 사례들도 많아요. 지금 현재 AI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AI 진짜 영어로 그 상세하게 치면은 코딩이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에 대한 AI 관련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전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사람이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되게 꽤나 오래 연구를 했는데도 되게 놀라운 수준이긴 하지만서도 결국엔 사람이 앞에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앉지 않아도 결국에는 이게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AI가 알고리즘으로서 할 수 있는 노가다의 영역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AI가 인간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2022년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완벽이라는 단계를 AI가 다가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맞죠? 이게 진짜 작게 보면 포토샵 필터가 좌우 반전되는 기능
사실 포토샵마저도 사실 기계잖아요. AI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 눕기 자동으로 따주세요. 다 AI야. 좀 더 고등화되는 거죠. 그 작업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거니까. 반도체 업계에 있는 연구원인데 단순 AI의 한계가 명확해져서 XAI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입니다. 아, 땡큐.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이제 귤 공장 이야기. 우리가 귤 공장에서 원래는 사람이 귤의 사이즈를 사람이 직접 걸러냈다면은 그걸 이제 기계 공장에 맡기고 그걸 자동화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AI는 결국에는 자동화일 뿐이다. 그래서 그 귤을 크기를 고르는 거를 자동화 됐으니까 결국에 그 다음에는 사람이 그냥 손 놓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수요나 아니면 취향에 따른 그런 부분을 연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시간이 나온다. 이제 결국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AI가 만든 그러니까 빠르게 생산된 생산물을 가지고 또 다시 무언가가 생겨나고 또 다시 무언가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AI가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노동인구가 감소할 수는 있다. 노동인구가 감소에 따라 뭐 당시에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기계가 딱 튀어나와서 기계가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그 노동자들이 할 일을 찾기 전까지는 노동인구가 감소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딘가로 일을 하러 갔죠. 다 굶어 죽진 않았잖아요. 그죠? 어딘가로 갔잖아요. 다른 기술을 배우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기계 수리공이 되든 어쨌든 일이 어딘가에 생긴다라는 거죠. 기계들로 만들어진 생산물로 하여금 새로 생긴 수요나 이런 것들에 사람이 투자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실직 중이니까 노동 인구가 감소를 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들이 할 일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단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도태되냐? 단순하게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사람이 노가다로 해야 하는 일을 AI, 그러니까 기계로서 자동화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작업도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단순화돼서 기계화할 수 있고 자동화할 수 있고 그랬더니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또 거기서 한 스텝 더 나가서 또 이 부분도 단순화 됐다라고 여겨질 만큼 자동화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러면 더욱 전문 지식이 그래서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AI가 사람의 직업을 뺏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직업을 고등화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더 고등화된 그러니까 작업물을 만드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그 작업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사람이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더 시간을 그쪽에다 쏟을 수 있게 되니까 더 다른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다시 어떤 AI 모델이 나와가지고 걔네들이 단순화하는 거고 또 그 작업물로서 그 작업물을 만드는 데다 시간을 다 썼던 인간들이 그 완성된 작업물로서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줄기가 뻗어나오고 이렇게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발전하는 와중에서도 어쨌든 사람이 발전을 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단순화를 하는 과정조차도 너무 완전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어쨌든 맨 마지막에 말초에는 사람이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부분까지 전부 AI로 자동화시킬 수 있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은 해. 당연하지. 침팬지한테 영겁의 시간을 그냥 타자기를 두기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능하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결국 이 예시를 들어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이 이야기가 다 뭐예요? 이 이야기가 다 어쩌다 나온 거예요. AI가 생각보다 멍청하다. 생각보다 바보 같다. 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AI가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습니다.